나도 왜 이래? 왜 이렇게 전형적인 걸 안 들고 와? 이런 것 좀 하지 마, 좀! 네, 반갑습니다. 비너스타 곽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 잔빨 온도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하나입니다. 네, 가격 한번 물어봤다가 된통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가격을 묻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맑고, 네, 약간 레몬? 네, 레몬 비트에다가 약간 끝에 약간 그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쪽에서는 천천히 흐르네요. 도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껍고. 보통일 것 같은데. 보통요? 너무 막 두껍게 잡히고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막 미국 와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느낌도 아니니까. 근데 향이 장난 아니죠. 안 맡았는데도 나 지금 나고 있어.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그리고 지금 잔에서 보면 티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디켄터에 담아 놓은 게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탁해요. 필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도나 이런 풍미를 좀 더 가지고 가려고 이제 얘네가 작정을 하고 일부러 이렇게 남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가 날지 모르겠다, 그죠? 사진 한번 찍어야 될까요? 사진은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눈에서는 크게 나이든 느낌 없는 것 같고 네. 되게 어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물이 살짝 잡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도수가 높아 보인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중간일 것 같아요. 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러스 계열 쪽 느낌이 있고 살짝 이렇게 잘 익은 느낌 같이 나면서 약간 사과 조금 나지 않아요? 이제 사과 풋사과, 네, 풋사과 약간. 아오리 사과 네. 그런 느낌 나고. 근데 이렇게 풋사과 느낌이 두드러진 거 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미네랄 느낌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거 미네랄 느낌이 되게 두드러지게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유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실의 뉘앙스 자체도 되게 프레시함과 약간 이제 잘 익은 느낌, 갈랑말랑 약간 그 선상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되게 프레시함이 되게 도드러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인텐시티도 되게 향이 좋은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그린 뉘앙스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이렇게 컷글라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이런 느낌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냥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잔을 바꿔볼까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좋네요. 산도가 미쳤는데. 산도도 엄청 지금 온도가 되게 낮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먹었을 때 산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잘 만든 와인인 것 같고 이제 코에서 느꼈던 미네랄 느낌이 입에서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코에서 말했던 이제 사과 느낌이라든지 그런 풋사과 그런 느낌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내는 스타일인데 이제 시트러스 계열의 느낌이 나는 애와 약간 사과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공존하는 애들이 이제 살짝 일조량이 좋은 느낌이어서 이런 느낌을 낸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크터치 느낌이 코에서도 입에서도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호노크를 되게 굉장히 작게 썼을 기간에 되게 짧게 썼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 거는 결국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짝 탁한 걸로 봐서 이제 필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안에서 조금 더 강한 향과 인텐시티 이런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향의 풍미를 얻을 수 있죠. 이제 저희가 뮤스키아드 세그웬만이나 이런 것처럼 루아르 쪽에서 바닷가 쪽에 보면은 이제 수율리라는 기법이 있죠. 그러니까 수유가 이제 프로로 위란 뜻이고 리가 이제 효모인데 효모가 밑에 깔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받도나주라는 기법으로 계속 저어줘요. 그러면 밑에 있는 끓은 걸 다시 올리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죽은 리라도, 그러니까 죽은 효모라도 풍미는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내추럴이라든지 내추럴이 아니라도 이제 이러한 기법으로 인해서 일부러 필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와인의 풍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하는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와인이라고 봅니다. 뭐 되게 향의 인텐시티조차도 나쁘지 않은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러한 이제 장점이 부각이 되었고 오크 터치를 강하게 하지 않고 새우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이제 이러한 이제 풍미나 이런 퀄리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끝에 살짝 약간 복숭아 느낌 올까 말까 하는 느낌? 일단 저는 이제 소비뇽 블랑 같고요. 이제 유럽 쪽의 소비뇽 블랑 같습니다. 뭐 상세르 쪽 갈 것 같고 이제 일단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뉘앙스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못 만들면 엄청 약간 구주베리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얘는 보면 되게 좀 뭉근하죠. 되게 과실 느낌이 뭔가 잘 익은 느낌도 같이 부드러워, 공존하고 부드러워. 네, 그렇죠. 이게 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올 수 있는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러한 이제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려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춥잖아요. 네. 추운데 날씨가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익는데 추운 기후에서 잘 익다 보니까 느낌이 소비뇽 블랑이 원래 약간 시트러스 계열에서 이제 뭐 잘 익으면 뭐 사과 내지는 복숭아 계열까지 딱 빠지는데 그런 느낌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원래 추우면은 이제 그 느낌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희 그 에르미타주도 픽상로 얘기할 때 제가 그게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라나 그르나쇼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프레시한 느낌에서 막 엄청 농있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쪽 지역이 추우니까. 네, 얘도 마찬가지이지만 뉴질랜드에 비해서 기후적 조건이 좀 조금 더 더 네, 이제 뭐 좀 잘 익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데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피니까 네. 약간 복숭아 계열 쪽으로도 향이 점점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과실 위주로 조금 더 향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죠. 좀 더 잘 익은 쪽으로 빠지는 음,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이거. 좋네요. 생각보다 진짜 높은데 네. 와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밸런스가 미쳤어요. 진짜 훌륭하네요. 그 미네랄 느낌은 음. 어떤 미네랄 느낌인가요? 뭐 이따 아까 상세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쪽이겠죠. 근데 이라고 치고. 네 이제 뭐 키메리지안 쪽이긴 한데 약간 뭐 실렉스 내지는 그 부싯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상세르 이제 테이스팅 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이게 불어로 퓨지라 비에어라고 하는데 그게 부싯돌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느낌이 막 엄청 두드러지진 않아요. 근데 쌍셀에서 사실 이 느낌이 두드러지면은 잘 맞는 와인이 아니에요. 예, 이게 고급 쌍셀을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몇 개 먹어봤죠. 그렇죠, 드셔보셨죠. 근데 그 느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막 이게 막 구주베리 향 나고 되게 그죠? 그렇게는 안 가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일단 고급 쌍세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파스칼 코타라든지 프랑스와 코타라든지 뭐 알폰스 멜로라든지 뭐 그때 뭐 에드몽 바땅도 네 그런 느낌이고 진짜 네 거의 뭐 탑급인 것 같아요. 쌍세르 쪽에서 네 되게 근데 쌍세르라는 전제를 계속 깔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이쪽으로 벌써 생각을 해버려서 네, 인간이란 게 그죠 이게 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품종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산도 높죠. 네, 그렇죠. 네. 인텐시티가 강하죠. 그죠. 입에서의 막 구조감이나 볼륨감이 엄청나게 무겁지 않은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유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필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유질감이란 걸 감안을 하면은 품종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유질감이 있는 품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서늘할 기후일 거라고 책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입에서도 그죠. 막 이렇게 드라이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잔난감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만드네요. 좋네요. 그러면 쌍테르라 치고 쌍테르 아니라면 아니라면요? 아니라면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제 데이터에서 없는데. 없어요 아예. 그럼 거의 뭐 이런 느낌이 거의 쌍테르 외에는 날 수 없는 느낌이네요. 뭐 샤블리도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샤블리가 이 정도 급이다라고 하면 이제 오크터치 느낌이 부르고뉴 오크터치 느낌이 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저급일 때는 쌍세르랑 샤블리랑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둘이 이제 캐릭터가 좀 이제 많이 극명하게 바뀌네. 바뀌는 데다가 샤블리는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크터치를 하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오크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이 발산력이 뛰어난 품종은 오크터치를 하지 않고 샤르토네처럼 되게 뉴트럴하고 향의 인텐시티가 강하지 않은 품종일수록 조금 오크터치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샤르토네가 이제 소비뇽 블랑보다 훨씬 더 구조감도 뛰어난 데다가 그래서 샤블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세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샹세르 치고 어느 집 같으세요? 어느 집이냐고요? 예. 집까지 맞춰야 돼? 뭐 파스칼 코타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일단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집 중에 알퐁스 멜러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더 무게감이 빠져야 돼요. 게다가 걔네는 오크를 살짝 더 쓰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필터를 해요. 걔네는 이렇게 투박하지 않아. 그리고 좀 더 색이 좀 진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칼 코타보다는 이제 조금 더 미네랄 느낌이 덜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코타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이게 프랑스와 코타가 조금 약간 과실 위주로 살짝 조금 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느낌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섬세하게 나고 과실 느낌이 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또 계속 저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빈티지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실의 느낌이 계속 두드러지는 빈티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모르고 마셨을 때 함부로 얘기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느 집인데요, 그 중에? 프랑스와 코타. 프랑스 코타. 그렇군요. 그 미네랄 느낌은 밭에서 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럼 어떤 밭이든 같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알기로 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몽다네랑 라그랑 코트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몽다네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내는 편이라서 네, 몽다네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몽단에. 네. 그렇군요. 와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집을 맞추려고 그러고 밭을 맞추려고 그래. 좋네. 아, 파스칼 코타네. 빈티지가 뭐예요? 19. 아, 네. 밭은? 밭은 틀렸는데 집은 맞췄네요. 라간 코트네. 네. 프랑스와 코타만. 프랑스와 코타. 예, 쌍테르의 프랑스와 코타입니다. 일단 네 보시면 이제 니 꼴레 니 필트레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네 나는 필터하지 않았다. 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쌍셀의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맞춘 거예요. 네. 일단 19년도에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도수가 어떻게? 13.5. 13.5.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살짝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로 들어가요. 드라이로 들어가는데 본 드라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도가 나왔다는 거는 해가 뜨거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조금 더 과실 뉘앙스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와 코타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라그랑 코트의 약간 미네랄 느낌이 이제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몽다네로 간 건데 빈티지가 19년도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도스가 일단 나왔으니까, 그죠? 도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실 뉘앙스로 빠진 것 같고. 그럼에도 잔당이 남아있다 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빈티지가 되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얘네들한테 페널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가 있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러한 느낌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후가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갈지에 대한 것들이 좀 그거 한데 사실은 이제 프랑스 코타라고 하더라도 산도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제가 빈티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톱도메이니까 당연히 이런 밸런스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소뇽 블랑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그냥 조금 약간 발랄한 느낌이 좀 없다? 좀 아쉽다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캐릭터 달라졌다?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조금 이게 소믈리에로서 좀 심란하지 않다면 좀 거짓말이고요. 이제 뭐 앞으로에 대한 빈티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쌓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죠. 저희가 못 나가니까. 못 지금. 나가니까. 이게 현지를 가봐야 알 수 있는데. 네, 직접 가봐야 굉장히 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언젠간 저희가 뭐 좀 이렇게 나아지면 같이 저희가 나가서 이제 빈티지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다행히 뭐 좀 얻어 걸렸고요. 밭은 틀렸고 네 13.5도네요. 도수도 그냥 보통일 거라 했는데 틀렸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좋네요. 역시나. 네, 훌륭하네요 진짜. 맨날 파사쿠타 먹었잖아요. 그죠? 네, 진짜 궁금해서 제가 이걸 구한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근데 진짜 훌륭하네요. 그죠? 완전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근데 캐릭터가. 뭔가 이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선상은 비슷해. 캐릭터는 비슷한데 표현 얘네가 방식이 표현 방식이 틀려요. 그죠? 좀 다르죠. 제가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부터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빠지고 이제 뭐 파스칼 코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네랄 느낌이고 조금 더 선이 얇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마셔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좀 더 맛이 편하게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풍성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제 조금 더 먹힐 스타일. 맞아요.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워낙 섬세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이거를 만약에 와인 잘 모르신 분들이 접하면 싱거운데 이러실걸? 그럴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산임에 산도가 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얘가 13.5도인데도 가볍다 이러실 거야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인정하죠. 입에서 뭔가 임팩트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밸런스가 좋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풍성하고 이렇게까지 뭐 그거 할 수가 없는데 군더더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팩트가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손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제가 와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리우디에 있는 와인들을 마시면 분명히 만족하지 못했을 거다. 왜냐면 나는 처음에는 좀 시라. 그러니까 호주. 밸런스가 좀 깨지더라도 개성이 있는 와인을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그 개성이라는 게 사실 이 밸런스 안에 개성이 있어야 개성인 거거든요. 사실 뭐 그죠? 어쩔 수 없죠. 뭐. 처음 시작하면 다 그래요. 호주, 뭐 맞아요, 칠레, 뭐 미국, 미국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입에서 뭔가 크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야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네, 계속 드시다 보면 결국은 군더더기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마시기 편하면서 즐거운 와인이 굉장히 뛰어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네,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기쁘고요. 네. 오늘은 이제 프랑스와 코타 라가한 꽃도 2019년에 대해서 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봤고 이제 상세르의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좀 고급 이제 느낌에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한국에 수입이 안 될 거예요. 욕 먹을 각오 됐죠? 왜? 수입 안 된다고 욕할 거예요. 그 수입 된 걸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오늘 되게 고급 상세르니까 혹시나 이제 경험하시거나 이제 뭐 해외 직구를 하시더라도 이제 경험이 되면 경험해 보시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보들이나 이론들이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되게 좋은 와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잠깐 온더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진짜. 좋죠. 야 근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 상탕을 추월하고.